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산굴들 환경 문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정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공항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 개발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 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해 공항 개발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주변 발전 계획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계획, 그에 따른 제도, 재원 마련 계획들을 담아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을 성산읍으로 할지 예정지인 5개 마을로 할지 의미를 확대해 제주도 전체로 할지는 토론 과정 등을 거쳐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기로 하고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민관협의기구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조선업 실직자와 가족, 지역민을 위한 공공근로형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앞으로 3개월간 총 95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조선업 관련 실직자들의 생계 관련 난관 극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직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7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조선업 실직자 및 가족, 지역민을 위한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약 600여 명의 조선업 관련 실직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선서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인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0억 원, 도시비 13억 원 등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실직자 이외에도 실직자의 가족, 장기실직자, 취약계층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알선을 통해 군산 시민의 생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 31일부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통해 약 1천여 명의 실직자들을 선정했으며 3개월간 총 95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 시의회하고 저와 협조해가면서 우리 시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이어 사업 참여자들의 개인별 건강관리 수칙 및 동절기 안전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전주시 동부대로 내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 중 훼손된 일부 시설물이 방치돼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안전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대로는 전주역에서 송천동, 동산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 평균 시속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시 추락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같은 구조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휘어 있거나 풀과 흙으로 덮여 있기도 하고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주시 도로 연결에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지나 시선 유도 표지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구간이 많아 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가 그 복구 작업을 해야죠. 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주시 덕진구 건설과 관계자는 모든 구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 최대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전략인 삶을 응원하는 일자리 2016 광주형 일자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안민관 관계자와 연구자,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컨퍼런스 일부 공감 토크는 문국현 뉴 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를 초청해 대변역의 시대, 지속적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공유가치 창조 경영, 사람 중심 기업 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문국현 대표와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의 대담, 윤장현 광주시장과의 즉석 토크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2부 회의는 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박혜강 위원장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3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다양한 영역과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발언과 참여가 이어지는 집담회가 펼쳐졌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노사민정 그리고 시민 모두가 신뢰를 갖고 함께하면 광주발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생활개선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농업기술센터에서 4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전통고추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 촉진과 전통음식 문화 전수를 위해 올해로 2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 교육을 했으며 올해에는 3kg짜리 고추장 200여 개를 만들어 마을회관과 독거노인 등 100여 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원들이 찹쌀을 엿기름과 섞어 식혜로 만들고 정성을 담은 조청을 만들어 고춧가루와 버무려 만드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잊혀져가는 전통식품 고추장 제조 방법을 알리고 줄어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원시 생활개선연합회 회장은 전통고추장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기쁘고 회원들과 함께 만든 고추장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50%가 채 안 돼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에 김봉남 의원은 전북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5회 전북 김제시 의회 정례회에서 김봉남 의원이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봉남 의원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약 44%밖에 안 된다며 분양을 하지 못해 남아있는 940억 원의 상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매입 확약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940억 원을 상환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시는 서해안 시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2,997억 원을 들여 총 90만 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김제시장은 부산권, 영남권, 충청권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과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분양가 20% 지원, 시설 투자 지원 업종 확대, 분양 성과금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전라북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